오래간만입니다. 조영기의 통일 꿈틀입니다. 오늘은 핵보유국 선언문이 된 전원회의 결정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북한에서 전원회의라는 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9일 날 소집해서 20일 날 회의를 개최하고 21일 날 이 발표문이 나왔는데, 북한에서 이 노동당에서 전원회의라는 것은 최고 기구는 우리의 전당대회에 해당되는 당대회이고, 아니면 이제 그 중에서 핵심 요원들이 모여서 정치국에 있는 당 중앙위원회에 있는 핵심 요원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인데, 주로 당 중앙위원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구가 어디냐면 바로 정치국입니다. 그래서 정치국에는 몇 명이 있느냐면 이제 상무위원 5, 그리고 정위원 정위원 15명, 그리고 후보위원 11명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이제 당 중앙위원회라는 곳에서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 지도, 당의 재정 관리를 하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당 중앙위원회다. 이 결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는 부서가 어디냐? 그러면 정치국이다. 이렇게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무위원 5명, 그리고 후보위원 15명, 그리고 정위원 15명, 그리고 후보위원 11명, 이래서 3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19일 날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전원회의를 소집을 했고, 20일 날 논의를 해서 그 결과를 21일 날 토요일 아침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한 내용을 보면 결정서는 3가지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조금 내용을 그대로, 제목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정서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가장 관심이 가는 대목은 어딘 거냐면 바로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라는 그 하나하고, 두 번째는 혁명 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총력을 결정할 때 대하여, 세 번째는 과학 교육 사업에서 희망적 전환을 일으킬 때에 대하여인데, 결정서 1은 핵무기와 관련된 내용이고, 결정서 2와 3은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건설과 관련된 내용이다. 그래서 이번에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이야기한 거, 당중앙위원회에서 이야기한 거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이야기한 거는 핵 문제 하나하고 경제건설과 관련된 그가 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가장 관심이 가는 제목은, 여러분들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전원회의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그래요. 언론에서 지금 대서특필한 거가 4월 21일부터 북한은 핵시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우리 보통 ICBM이라고 그러죠, 발사를 중지한다. 그리고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의 북부 핵시험장을 폐기할 것이다. 라는 그가 제3차 전원회의 결정서의 두 번째 항목입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에서는 이 두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부각을 시켰는데, 나머지 지금 이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나왔던 6개 항목 중에서 핵과 관련된 중요한 3가지 항목에 대해서 빠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항목이 어떤 내용이냐면, 당의 병진 노선을 관철하기 위해서, 병진 노선이라는 것은 핵과 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킨다, 관철하기 위한 투쟁 과정에 임계전 핵시험, 지하 핵시험,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초대형
핵무기와 운반 수단 개발을 위한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했고 핵무기 병기화를 믿음직하게 실현하였다는 것을 엄숙히 천명한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 북한이 핵 보유 국가라는 것을 지금 명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우리 다 알고 있는 핵시험 중지하는 거, ICBM 이 발사 중지하는 거, 그리고 풍계리의 핵실험장 폐기하는 거였다. 세 번째, 핵시험 중지는 세계적인 핵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우리 공화국은 핵시험 전면 중지를 위해 국제적인 지향과 노력에 합세할 것이다. 여기서 핵군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북한이 1986년에 김일성이가 이야기했던 조선반도 비핵지대화와 관련된 내용이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내용이다라는 거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국가에 대한 핵위협이나 핵도발에 대한 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여기서도 북한이 첫 번째 항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장한 내용들이 그대로 북한은 핵 보유국가다, 핵국가다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고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다. 위협이 없으면 이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여기서 6개의 항목 중에서 4개의 항목이 핵과 관련된 건데 한국 정부에서는 또는 한국의 언론들은 주로 뭐에 포커스를 맞췄는가? 핵시험과弾道미사일 시험 중시하는 거, 풍계리 핵시험장 폐쇄한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지금 중요한 항목은 첫 번째 항목하고 세 번째 항목인데 국민들을 언론들이 이렇게 정보를 왜곡시켰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위험해 보이고 이 정보가 또 정부 당국에 의해서도 그대로 아무런 여과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매우 위험해 보인다. 다섯 번째 항목은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하겠다. 여섯 번째 항목은 우리가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하기 위해서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고 또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 안정을 위해서 주변국들과 긴밀히 협조하겠다. 이것이 이 문구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국제 제재를 해제해 주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조금 그러면 북한이 이번에 3차 전원회의 결정서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지향했던 결정서가 가지고 있었던 지향했던 목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조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핵시험과 ICBM 발사 중지를 선언했는데 기존 핵무기에 대해서는 계속 보유하겠다.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바로 핵 보유 국가를 선언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든다. 좀 더 전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래 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담보할 수 있지만 과거 핵에 대해서는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북한이 왜 이런 핵시험장을 폐쇄하고 또 핵시험을 중지하겠다라고 했는가에 대한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지금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6번의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실험으로부터 시작해서 상당한 자신감을 얻었다. 바로 핵국가가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사실은 한 6차례 정도 핵실험을 했으면 이제 추가적으로 핵실험을 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핵시험장을 폐지한 거, 북한의 표현, 핵실험장, 이 한경북도 길쭉은 풍계리에 있는 핵시험장을 폐쇄했다고 그러는데 거기 지금 6번의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자연 붕괴 현상이 일어났고 그리고 최근에는 인공지진이 6차 핵실험 이후에 인공지진이 2.5 규모의 자연지진이 그 핵실험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10차례 정도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미확인 보도이긴 합니다만 일본 아사히 뉴스에서 6차 핵실험하고 거기 자연 붕괴돼서 약 한 북한 주민들이 한 200명 정도 매몰돼서
이 매몰차가 일어났다라는 보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핵시험장은 이제는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용도 폐기된 거를 지금 폐기한 것이다. 그래서 핵실험장을 없앤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박수 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좀 자세한 내용을 보면 이건 정말로 북한이 국제사회를 기만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ICBM 발사와 관련돼서도 ICBM은 장거리 미사일이니까 미국에는 해당될지 몰라도 한국에는 사실은 ICBM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중거리나 단거리 미사일과 관련된 거를 발사하지 않았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이 장거리 미사일과 관련돼서 이 발사한 거를 김일성 그리고 김정일, 김정은과 비교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김일성 시대에는 미사일 발사를 15번 했는데 김정일은 시대는 19번, 그리고 김정은 시대는 81번이나 했습니다. 김정은이가 집권하고 난 이후에 북한에서 총 6번의 핵실험을 했는데 그중에 4번이 김정은 때 일어난 거고, 북한이 지금 핵과 미사일과 관련돼서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거가 지금 10건인데 그중에 7건이 어느 시절에 있었는가? 바로 김정은 시대 때 있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핵폭주를 지금 굉장히 과감하게 질주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국제사회에 과감하게 질주를 했는데 과감하게 한 질주에 대한 대응이 바로 국제사회의 규제였다. 그 규제로부터 시작해서 북한이 사실은 궁정경제, 김정은을 위시한 이 노동당의 중앙 핵심들이 가져가야 될 돈들이 거의 고갈됐다. ICBM 한 번 발사하는데 약 한 2천만 달러에서 3천만 달러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북한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지금 ICBM 해가지고 미국하고 뭐 얼굴 붉힐 일도 없어 보이고 이런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 결정서가 가지고 있는 것은 5번째 항에 나타났던 경제 건설을 위해서 총력을 집중하겠다. 이 경제 건설을 위해서 총력을 집중하는데 국제사회로부터 시작해서 좋은 환경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재 완화를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이 결정서 3개의 문건을 분석해 보면 경제라는 단어가 31번이 나오고 핵이라는 단어가 12번 나온다. 그 핵이라는 단어가 작게 나왔으니까 이제 북한이 핵 경제 병진 발전 노선을 포기했다. 핵을 포기했다라고 우리 언론들은 병진 노선을 자꾸 포기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포기한 거 절대로 아니에요. 무엇이냐? 핵이 있는 상태에서 뭐를 한다? 바로 경제 건설을 하겠다라는.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북한이 어떤 선물을, 핵이 있는 상태에서 회담장에 나와서 어떤 선물을 챙겨갈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면 회담장에서 해야 되는데 왜 사전에 발표했는가? 2가지 목적이 있겠죠. 첫 번째는 나는 이렇게 통큰 결단을 한다.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2번째는 한국 사회나 또는 국제사회, 특히 한국 사회로부터 시작해서 더 많은 경제적 보상, 선물을 챙기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벌써 북한에서는 북한을 위해서 새로운 한반도 경제 지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인 것 같아요. 예전에 뭐 금강산부터 시작해서 그거 이상의 무슨 이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매우 위험해 보인다. 그리고 미국과 왜 또 사전에 공개를 했는가? 미북 정상회담에서 핵 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북한이 지금 이 결정서의 내용을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핵이 있는 상태에서의 대화와 협력이다. 이 대화와 협력의 기조는 금년 신년사의 내용하고 같이 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한민국이 가져야 될 과제는, 저는 북한의 핵위협은 상존하고 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북한 간의 군사력이 북한의 4차 핵실험하고 난 이후에 한국은 군사력의 규모가 100이라고 그러면 북한은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130을 넘어서고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 북한이 단순히 북한의 핵을 서서히 이렇게 없애지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북한의 우리의 뚜렷한 목표는 북핵 폐기이고 단숨에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걸 위해서는 사실은 한미 공조가 매우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핵 보유국 선언이 된 전원회의 결정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